제가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여수에 이제 살아가고 노동자들을 위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좀 발생했다고 좀 많이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 청년들이 아무리 용 쓰고 기를 쓰고 해봤자 되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좀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좀 국회의원 선거에 좀 도전을 한 것이 하나 있고요. 근데 서로가 시간에 쫓겨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현대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문제를 좀 바꾸기 위해서 지금 좀 발로 뛰고 있고요. 아직 젊어서 그런지 제게 이제 이런 용기 있는 것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노총의 상근자일을 좀 하면서 작년에 가장 좀 이슈로 좀 뜨겁게 있었던 것이 비를라 카본 코리아 산하청 노동자들이 40m 고공농성을 돌입하면서 좀 처우를 좀 개선해달라는 이런 목소리를 좀 많이 냈었는데요. 그 현장에서 많이 좀 함께 했던 이런 삶을 좀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삶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IMF 이후에 그렇게 수도 없이 양산되면서 IMF는 끝났는데 왜 이들은 훨씬 더 정규직 대비 임금을 30% 40%밖에 받지 못하고 왜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은 도맡아 하면서 훨씬 더 내 목숨은 더 내걸어야 하는지 이런 삶에 대한 좀 분노가 이런 것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것을 많이 좀 원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좀 행사하는 또 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입상하게 되면은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확고한 뜻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의 청년들의 삶에 대한 불만스러움, 분노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저도 이제 95년생 청년으로 좀 살아가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청년들을 부를 때 늘 따라오는 꼬리표가 있어요. 개인주의, 능력주의, MZ세대 이렇게 막 불려오는데 이 꼬리표만 걷어내면은 지금 청년 세대들은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가난한 세대로 살고 있고 그리고 결혼과 출산을 다 포기하고 살고 있고 내 집 하나 장만하기 힘들어서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희망을 추구하고 있는 삶을 이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이 훨씬 그보다도 심각한 것은 부모님들의 능력에 따라서 같은 또래 친구이지만 출발선이 다르게 출발하는 것이 지금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평등한 이 사회입니다. 이 불평등한 사회를 내가 부모를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출발선마저 다르게 해왔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삶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사회에서 건장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정도로 살아가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4월 10일에 도전을 지금 내밀었습니다. 진보당은 자주, 평등, 평화, 통일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좀 지향하는 이런 정당인데요. 그 자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민주적인 것은 아시다시피 누구나 좀 공등한 삶, 공명정대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평등, 누구나 소외된 것 없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 점 그리고 평화, 통일 이런 것을 좀 지향하는 게 우리 진보당의 추구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차별되고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차별되고 해서 막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이들을 이끌고 같이 사회를 살아가는 삶, 인간다운 삶을 좀 살아가게 하는 것이 진보당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민주당은 DJ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이제 계셨을 때 4공화국, 5공화국 끝나고 6공화국 지금 이제 그런 민주주의 사회를 이제 만들어 왔던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었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 주로 민주당의 주요 계층 세력들을 보면은 486, 586 이 세대들이 학생운동을 이끌었고 이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주의는 없다고 봐요. 국민의힘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늘 작년 이제 22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호남 여수 지역에서
민주당 공천권을 받으려고 또 이 공천권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고 이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그 수많은 이제 후보들이 그들 아래에 들어가서 권력을 쥐고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지금의 여수를 좀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지금 이 호남과 여수에 대한 문제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저번에 좀 주장하고 하는 것이 스웨덴식 이제 대표제, 비례대표제를 좀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치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비례대표제가 지금 병립병을 회귀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저번 총선에서 만들어지면서 위성정당들이 수도 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위성정당들을 만들어냈던 것은 또 거대 양당들이 또 만들어냈던 것이고, 결국 이 연동형 비례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소수정당들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 위성정당들을 만들어서 또 다시 독식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던 것에 대한 이제 분노를 좀 금할 수 없고, 스웨덴식 비례제는 이 비례의원의 득표수에 따라서 지역구에 의원 한 석이 없으면은 이렇게 권역별로 의원수를 당에 대한 투표를 통해서나 비례 투표를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로 정치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주장하는 그 내용입니다. 네. 이 청년들에 대한 정치가 아예 사라졌다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이준석 전 이제 당대표가 지금 신당을 창당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위치를 좀 가져오려고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이준석 대표는 기존에 있던 보수층과 굉장히 밀접 관계가 이제 있는 것이고, 청년에 대한 정치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 청년들의 삶은 지금 죽겠는데, 예전에 뭐 조국 사태나 정유라 사태나 보면은 다 부모님들이 논문을 어떻게 작성해 줬냐 마냥 어떤 혜택을 가지고 이렇게 훨씬 더 뛰어난 학점을 맞을 수 있었냐 없냐냐 이런 이제 논란이 굉장히 청년들 사이에서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제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이 청년들의 삶과 미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 정치 사회에, 예전에는 뭐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이 청년들이 살면 살수록 내가 진짜 열심히 수십 년간 대학을 졸업하고 하더라도 이 여수 산단에서는 갈 수밖에 없는 데가 산하청 비정규직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삶에서 어떻게 미래를 가지고 내가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기까지도 몇 억 들어가는 이런 일을 누가 감히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공정하지 않는 이 청년들의 삶, 그리고 청년들에게 너네가 훨씬 더 탁월하게 너네가 알아서 잘 해야 된다고 계속 부추기는 이런 정치들이 청년들이 계속 정치를 혐오할 수밖에 없는 계기와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주요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요즘 계속해서 지방선거 때부터나 그 전부터 화두되고 있는 지역의 의료체제 관련한 것에 대한 현안 문제가 있는데, 이 여수 같은 경우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도시인 것인데, 누구나도 이제 노동자들도 많이 이루어져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대림 참사나 아니면 여천 NCC 폭발 사고나 이일 산업과 같은 이런 죽음의 하얗고가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나면은 갈 병원 하나 없어가지고, 정말 이 산재 사고 하나가 산단에서 난다면은 웬만하면은 화상, 절단, 자화상 이런 정말 시각을 좀 다투는 사고들이 좀 많은데, 갈 병원이 하나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결국 치료를 못한 사례들도 제가 많이 들었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이거 하나 이제 문제 못 해가지고 헬기를 타고 또 다시 또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도 제가 많이 들어서, 이 여수만큼은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꼭 필요한 곳이 아닌가. 저는 이 예산만큼은 분명히 꼭 가져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2번째 현안이 이제 국가산단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라고 봐요. 산단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NCC 폭발 사고 같은 이제 사고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인데, 이 유럽에 대한 사례를 좀 보면은 이 사업주에 대한 산재가 일어나면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제 강화되어 있어서, 산재가 나면은 사업주가 어마어마한 막대한 이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징역 사유를 해야 되는 법으로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NCC 폭발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긴 했지만은 실제로는 사업주가 처벌되는 일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대로 좀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것은 노동자들이 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좀 제대로 목소리 낼 수 있는 현장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이 여수 지역에만큼은 현안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지역사회에 정말 선거를 누구를 뽑냐라고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민주당 일당 호남이니까 그래도 민주당을 이제 뽑아왔던 것이 결국 개인의 이권을 가지고 권력을 쥐려고 하는 사람들을 늘 뽑았던 것이 지금의 여수 지역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는 여수 시민들이 이제 민주당에게 그만 속으시고 정말 민의를 좀 대변하고 현수막 시원하게 잘 볼 수 있는 이런 당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